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 원로의 눈으로 정치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 국회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원장을 맡은 임채정 전 국회의장 전화로 연결해서 원로의 시선에서 본 정치권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예. 박병석 의장이 신년 회견에서 구상을 밝혔던 국회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예. 자, 임채정 고문께서 공동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셨기 때문에 수락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 현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의 양상이 심각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든지 빨리 극복을 하고 좀 더 안정된 사회로 가야 한다는 국민적 바람도 높아지고 있고 예. 또 국회에서 이런 일을 좀 쉽지 않은 일인데 예. 하겠다고 박병석 의장께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한테 그 부탁을 했기 때문에 예.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수락을 했습니다. 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20여 년 정치하셨는데 그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때보다 지금이 더 갈등, 대립 더 심하다고 보십니까? 좀 더 심하다고 보죠. 물론 한국 사회의 이가 최근에 이르러서 갈등이 없었을 때가 없습니다. 예. 항상 갈등이 그때마다 나름대롭게 깊었던 건 사실인데 예. 근년에 들어와서는 좀 더 심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정치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가 이 갈등을 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오히려 정치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원인, 이유, 또 해결 방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해결 방안 말씀입니까? 예, 일단 원인부터 좀 진단해 주시죠. 원인은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는 우리가 갖는 그 구조적 그 갈등 요인들이 있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갈등 구조를 잘 처리하지를 못해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민주화 과정을 경로하고 거기에 집중해 있었던 거거든요. 예. 일테면 우리 민주화된 시기를 시대에 따라서는 생각들이 서로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한 20여 년 좀 더 된 이런 정도가 그저 우리가 사회가 민주화로 이행됐다고 보는 건데, 예. 그 사이 우리 사회는 절차적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그럴까? 그런 민주주의를 그래도 그거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참 열병을 앓았단 말이죠. 민주화운동 과정 같은 걸 통해서. 예. 그랬기 때문에 내용에 문제 있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모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렇게 집중을 못 해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 이제 그러던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어떤 경제에 이르니까는 이제 사회 곳곳에서 말하자면 새로운 질서 또는 새로운 어떤 무슨 제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그리고 그 내재에 했던 갈등들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도 또한 시기적으로 사실이다. 그래서 예. 우리 사회의 갈등이 더더욱 지금 심화되어 보이고 폭발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런 꼬여있는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글쎄, 이제 그게 이제 뭐 대단히 쉽지가 않겠습니다만은, 우선 이번 그런 국회에서 이렇게 좀 만들어진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예. 이렇게 개선을 하도록 접근해 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제는 언론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 갈등 문제를 풀어나가는 쪽으로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가야 하지 않는가 싶어요. 예. 그래서 갈등을 자꾸 그냥 이렇게 현상적으로만 이걸 자꾸 이렇게 두드러지게끔 자꾸 얘기를 하고 자꾸 뭐 이렇게 그냥 문제를 이렇게 말만 하고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해법을 찾아 나가는 그런 지혜들을 모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아주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새로운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이렇게 얻어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의 그런 그 위원회 구성도 그런 노력과 의지의 일환이라고 보고 이런 활동이 확산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이나 사회 구성원 각자가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보고 생각하는 그런 성찰의 계기가 있다면 더욱 좋겠죠. 예. 그 정치권과 언론계의 각성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지난번 20대 국회에서 몸싸움, 뭐 고소 고발, 삭발, 장애투쟁 뭐 이렇게 해서 21대 국회를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21대 국회도 별반 다를 게 없다. 근데 의장님께서는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여당하고 야당하고 할 때 완전 이렇게 다른가 봐요. 마음이. 좀 상대를 품고 협의하고 토론하고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야 정치 현장에서는 항상 있는 일이에요. 일단 야당은 어쨌든 반대를 하고 비판을 하는 입장인 것이고 여당은 아무래도 집행해 나가고 이제 추진해 나가는 입장이고 그런 것이니까 뭐 서로 간에 여야의 기본적인 속성이 찬반이 일정 정도 대립되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룰이 있어야 하고 서로 간에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넘어버리면 안 되는 건데, 일테면은, 뭐, 터무니없는, 무슨 공격이라든가, 무슨 인신공격이라든가, 또는 거짓이라든가, 또 이렇게, 폭력적 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고, 맞으면 토론을 통해서, 최소한의, 어떤 의견 접근을 이루고 합의의 길로 가는 게 좋은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결정이 되면은 그게 법과 제도에 근거를 해서 결정이 되면 그걸 따라야죠. 그걸 따라주지 않으면은 그건 뭐 항상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인 반대를 해 나간다거나 또는 일방적인 무슨 결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문제가 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일정 정도 이렇게 서로 선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방법이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룰이 있고 선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대통령의 이적행위 발언은 어떻게 이게 룰을 좀 어겼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 그걸 제가 밖에서 뭐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그 얘기가 어떤 근거를 그런 의혹 제기가 적어도 현재까지 나타난 것으로 봤을 때는 근거는 박약하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그런 비난에 대해서 선뜻 동조하기는 어렵고요. 또 그런 그런 상당히 국기에 관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려고는 조금 더 근거를 갖고 했어야만 타당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그런다면 좀 지나쳤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방금 일방적 결정을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민주당이 거의 아까 한 180석을 이번에 얻었고 야당에서는 그 180석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대통령 종속 구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이 좀 일방적 결정을 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세요? 글쎄요. 우선 결정 과정에서 조금 더 대화를 해나갔을 방법은 없는가.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벌써 일방적이었다고는 보는 것은 그것은 서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점은 어쨌든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것을 수용하든 안 하든 간에 한번 이렇게 받아들이고 숙고를 하고 또 그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통합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죠.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분과별로 총 23명의 원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분들은 그러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각 이제 분과별로 회의를 해서 전체적인 토론을 하고 가능하면 입법이 가능한 아하. 그런 의제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좀 앞으로 국회에다가 건의를 한다거나 예. 또는 그 결과를 이렇게 제시한다거나 아마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입법 과제들을 도출할 계획이다. 여기까지 듣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1년 이상 예. 입법 과제를 꼭 입법 과제만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예. 가능한 한 입법 과제를 알겠습니다. 추출해내도록 예.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1년 동안 상당히 정말 고생하고 있는데 위로의 말 또 혹은 감사의 말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겪는 미주류의 그 환란이죠. 예. 이건 아무도 상상도 못 해본 거 인류가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이런 새로운 어떤 문명에 대한 또 인류에 대한 이 도전 앞에서 전 세계가 지금 함께 대응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코로나 이후로는 우리 사회가 많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는가 싶은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또 힘을 합쳐서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이 환란을 함께 겪고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서로 소중한 존재들인가 이런 것을 의식하는 계기도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고난을 오히려 참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좀 더 낫고 발전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국민 여러분들이 협조와 이런 노력에 대해서 좀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지금까지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을 열고 오는 3월 16일 재개가 예정됐던 공매도를 45일간 금지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절대 반대의 움직임이 있었고 공매도 순기능을 위해 열어야 한다는 투자자 및 전문가들의 입장도 있었는데요. 여론 반발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 연장 뒤 대형주만 먼저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게임스톱을 두고 공매도와 또 공매도를 하는 기관 투자자와 개미들이 전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공매도가 무엇인지 경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공매도가 무엇인지 이제는 어느 정도는 많이 우리 청취자나 국민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파는 거죠. 이 없는 주식을 팔 때 공매도가 둘로 나뉩니다. 하나가 차익 공매도, 이게 보통 이제 공매도를 지칭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무차익 공매도입니다. 차익 공매도는 나한테 지금 주식은 없지만 빌려서 매도하는 겁니다. 예. 무차익 공매도는 나한테 주식이 없는데 일단 매도부터 하는 거죠. 빌리지도 않고 매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무차익 공매도의 경우에는 금융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라고 해서 미국을 포함한 우리나라도 다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런데 개인이 하기 어렵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공매도 아마 해보신 분들은 주식 투자자분들 같은 데서 없을 텐데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빌리잖아요. 그럼 뭐 증거금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결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와 그간에 거래했던 신뢰관계가 쌓여있는 데 반해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결제 불이행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을 빌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이 대주 거래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른바 증권사가 주식을 잘 빌려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공매도를 누가 하냐라고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거의 99%를 차지했고요. 개인 비중은 1%에도 못 미쳤습니다. 예. 게다가 일반 개미들은 주가가 상승해야 돈을 버는 구조인데 이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금융시장이 발달하면서요. 사실 우리가 매수를 하고 올라야지만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그러면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돈을 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를 고민한 결과 금융시장 발달 과정에서 이 공매도 시장 가격이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나온 거죠. 예. 그런데 이게 기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불공정한 게임 아니냐. 네, 기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관이 더 하기 쉽게 돼 있어요. 뭐 개미들은 거의 못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불공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주식시장도 이 공매도를 좀 없애달라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은 없어지진 않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공매도 거래가 금지됐었던 거죠 그동안. 네, 맞습니다. 이 공매도가요. 사실 개인들이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뭐 개인들의 참여가 일단 뭐 어렵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공매도가 많으면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본 여러 논문 결과 보면 공매도와 주가 하락과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만약에 시장이 그러니까 돌발적인 위기 상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 이번 코로나 위기 같이 시장이 이제 무차별적으로 떨어지는 위기 상황에서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폭을 키운다라는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요, 임시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경우가 그간 있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한 1년간 금지했고. 네, 맞습니다. 근데 공매도를 아예 금지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없습니다. 예. 네네. 또 공매도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공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게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하면 가격 발견 기능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10,000원 하다가 뭔가 신규 계약을 따냈다고 쳐서 갑자기 주가가 2만 원으로 폭등을 해요. 예. 네, 주가라고 하는 건 결국 기업의 본질 가치에 수렴한다라고 하는데 단기 가격은 사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됩니다. 신규 계약 따냈다는 소식에 갑자기 사자세가 몰리면서 이 주가가 너무 오르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공매도가 없다라고 하면 매수세만 있기 때문에 가격이 2만 원 넘어서 3만 원, 4만 원 이른바 버블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일순간에 시장 참여자들이 각성을 하게 되면서 매도가 나오면 결국 주가가 제자리에 돌아가거든요. 버블이 너무 커졌다가 터지는 과정. 예. 아마 긴급 문자가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전화가 중단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예. 연결됐습니까? 아직 안 됐군요. 다시 전화를 끊고 다시 연결한답니다. 예. 공매도의 순기능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예, 기자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계속 얘기해 주십시오. 네네, 갑자기 끊겨가지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매도의 경우에는 가격 발견 기능이 있어서요. 지나치게 기업 가치를 오버하는 버블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이제 순기능이다. 네네. 자, 그런데 어쨌든, 1년 정도 우리 주식시장은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게 3월 17일이었나요? 원래 예정일이 다시 재개하는 게? 16일이요. 16일. 네네. 근데 오늘 45일간 더 연장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네, 맞습니다. 45일간 다시 연장한 이유는 선거가 앞에 있어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고요. 예.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일단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약간 불법 공매도를 걸러낼 그게 없고 장치가 없고 게다가 기울어진 운동장 부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금융위의 입장은요. 일단은 5월 3일부터 이제 공매도를 재개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공매도를 재개할 때 시장 충격이 크지 않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종목부터 하겠다. 얘들이 이제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서요. 예. 공매도가 가격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거 했거든요. 예. 그럼 이제 5월 3일까지 45일 정도 시간을 번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도 쉽게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이제 불법인 무차익 공매도 이걸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게 금융위의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예. 그동안 제도를 좀 손질하고 보완하겠다 이런 얘기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 5월에 다시 연장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아마 일단은 5월 3일에요. 시작하는 종목이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시가총액 상위 150개 종목이거든요. 예. 이들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나온다고 해도 주가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들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된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은 언제 공매도를 재개하느냐 이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명확한 일정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아마 5월 3일에는요. 이들 종목 중심으로 재개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까 오프닝에 미국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은 그 게임스톱 사례에서 거대 공매도 세력이 개미들한테 패배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한국 시장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예. 그 게임스톱이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 한때 이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는요. 유통 물량의 140%가 공매도 물량이었어요. 예. 그게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유통 물량의 140%가 공매도를 할 수 있느냐를 보면 공매도한 종목을 다시 누군가 사서 그 종목을 또 빌려줘서 또 공매도를 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공매도한 물량이 시장에 너무 많으면 주가가 올랐을 경우에 그 공매도를 한 헤지펀드가 이게 손실이 너무 불어나니까 사실 시장에서 되사서 갚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되살려고 하는데 시장에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숏스퀴즈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끊임없이 오르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지난 1년간 공매도가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 코스피 종목 가운데 공매도가 많다는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유통 물량의 한 6% 정도밖에 공매도 물량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숏스퀴즈가 나와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사실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게임스톱이 일종의 이제 공매도 세력한테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단순하게 투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개인들이 뭉쳤다라기보다는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역인 월가를 혼내주자라는 일종의 사회운동 성격이었습니다. 예.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느낌으로 보자면 IMF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월가가 잘못해서 아버지가 직장을 잃고 나는 집에서 쫓겨났는데 사실 이에 대해서 월가가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들을 혼내주자라고 해서 개인들이 뭉쳤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스톱이라는 종목 자체에 대한 느낌도 있는데요. 이게 젊은 시절 누구나 애용했던 우리로 치자면 일종의 응팔이나 응사에서 느끼는 아련한 향수가 있는 기업입니다. 예. 게임 팩이나 CD를 빌려준 회사거든요. 예. 그런 기업을 악의 축이라고 하는 월가가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니까 개인들이 뭉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을 전개하자라고 했지만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게임스톱 사례로 이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라고 하는 게 이제 하락장에 베팅해서 하락해야 돈을 버는 건데. 네, 맞습니다. 하락장에 베팅했는데 계속해서 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네네. 헤지펀드가 굉장히 많은 손해를 받겠네요? 그래서 멜빈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요. 자산 규모가 한 12조 원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예. 이번 게임스톱 사태로 한 4조 원 정도를 날렸다고 해요. 네, 그리고 시트론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공매도 전문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29일 날 CEO가 나와서 뭐라고 발표했냐면요. 앞으로 우리는 공매도 리포트를 내지 않겠다라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개미의 승리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짧게 공매도 금지가 우리가 5월달에 해제되면 그때도 미국 같은 사례는 우리한테는 없습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사례는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어쨌든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제도 개선해야 되고 시장에서 가장 반발이 큰 무차익 공매도 이거 발본색원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공매도 처리를 기관과 외국인이 증권사랑 할 때요. 이 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기로 합니다. 예. 메신저로 하거나 전화로 예. 우리 공매도 칠게 주식 좀 확보해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잡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인디 고란 기자였습니다.